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우리 보통 외도를 이야기할 때 의지가 약하다, 도덕성이 부족하다, 쾌락에 빠져있다, 배우자를 배신했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는데요. 물론 이 외도는 이런 문제들로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외도 뒤에 나약한 의지나 단순한 욕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우 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상처가 숨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못 형성된 불안정 애착, 정서적 결핍,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연애나 결혼, 외도 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쉽게 흔들리는지, 왜 배우자가 있는데도 또 다른데 한눈을 팔고 다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근간으로 특정한 사랑, 애착 유형들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어린 날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아니, 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믿는 것과 또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야. 아니, 부모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애착 유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착 유형이 평생의 관계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애할 때에도, 심지어 친구를 사귈 때에도, 결혼 생활에서도,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이 어린 날 부모와 맺었던 애착 경험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착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부모에게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자라면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도 신뢰하고 타인도 신뢰합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혹여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겨도 대화와 조율을 시도하고 극단적인 관계를 흔드는 그런 일탈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다소 외로움을 느끼고 소원한 느낌이 들어도 그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은 좀 다릅니다. 이는 회피, 방임, 뭔가 일이나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 형성되는 애착 유형인데요. 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독립적입니다. 난 혼자가 편해. 사람은 결국 나를 실망시켜.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진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깊게 사랑받고 의지했던 경험이 과거에 너무나 부족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타인과의 친밀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부담과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죠. 이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벽이 느껴질까? 왜 가까워지면 피하려고 할까? 그래서 이 상대의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회피형을 가진 이 사람보다는 이 회피형의 파트너, 즉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애착 유형들 중에서 본인 자체가 외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혼란형 애착입니다. 혼란형 애착은 사랑이 너무 간절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원하고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불안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동시에 타인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좀 불안정합니다. 즉 사랑을 원하지만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나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행동의 기복, 감정의 기복이 매우 큽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린 시절 예측이 불가능하게 막 화가 났다가 막 방임했다가 정말 제멋대로인 그런 정서를 가진 부모, 혹은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 정서적인 방임, 지나친 통제 이런 것들 속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에서 불안합니다.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 이런 불안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엄마 어디 갔지? 하고 극심하게 불안해하는 분리불안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분리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곁에 없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사람과의 안정적인 관계나 사랑 이런 거보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냥 자기의 결핍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상대를 잘 보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언행을 해서 오히려 안정적 관계를 정말로 원하면서 잘 맺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개인의 결핍 문제 때문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 자신을 위로해주는 누군가 살짝 지나가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 외도는 때때로 공허함을 잠시 해결해주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울 때 불러낼 친구 없으면 결국은 술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네.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은 버려질까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나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잠시나마 불안을 달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예, 늘 불안정에게 패턴을 맺으니까 그 관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로받는 듯 하지만 또다시 공허함이 반복되고, 그래서 반복적인 외도, 관계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성관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는 어떤 불안을 확인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혼란형 애착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관계가 흔들릴 때 특히 더 위험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중히 여김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에 자신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누군가 나타나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마음과 몸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핵심에는 단순한 성적 욕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싶지 않은 분리불안, 애착의 상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상담실에 찾아온 한 아내의 사례입니다. 아내의 남편은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 아내는 직장 상사들과 외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자신의 혼란형 애착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랑이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깊은 외로움이 현재의 외도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